BKR 1940년부터 석유 굴착기 개수를 매주 금요일 1시에 업데이트하는 오일 서비스 업체 베이크휴즈에 따르면 저번 주 석유 굴착기가 2개 늘어서 전체 총 256개가 가동되었으며 참고로 1년 전에는 898개가 작동했습니다. 그중 미국 최고의 셰일인 퍼미안 지역의 굴착기는 125대가 가동했는데 참고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427개가 작동했습니다. 저번 주 오일 생산량은 하루 평균 9.7밀리언 배럴로 올해 초에 기록했던 최고치보다 무려 3.4밀리언 배럴이 줄었고 이는 2018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참고로 베이커 휴즈 CEO는 저번 주에 자사 주식을 주당 13.1불 정도에 총 1밀리언 정도로 사서 현재 총 29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AL 할리버튼의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시추 활동이 3분기에 바닥에 도달한 다음 약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매출의 60% 정도가 해외에서 창출될 거로 보이고 주가도 6월 초 정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드릴링 업체 중에는 가장 저유가를 잘 이겨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의 약 50%인 800밀리언을 줄였고 업계 최악의 2, 4분기에도 456밀리언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여줬고 현금 유동성 또한 작년보다 420밀리언 늘어난 1.81빌리언을 기록했습니다. SLB와 LBRT 슐럼버그는 약 448밀리언 가치인 37%의 회사 지분을 받는 대가로 리버티의 셰일 오일 스왑 폐쇄법 프래킹 사업을 팔았습니다. 리버티는 이로써 이 분야의 1위인 할리버튼이나 2위인 베이커 휴즈랑 치열한 한파전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PDS는 자사주 매입 기간 연장을 증권거래소에 승인받았습니다. 최대 10%까지 지금부터 1년 동안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올해 100에서 150밀리언 달러 프리캐시 플로우를 만들 거라 기대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릴링 업체 중에서 다크호스라고 보는데 자사주 매입은 희망 고문인지 그럴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ENLC 엔링크는 12,000마일의 파이프라인과 21개의 천연가스 처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업체로 올 초에 유가 하락돼 배당금 50% 삭감하고 비용도 30% 정도 줄였습니다. 2, 4분기에 72밀리언 프리캐시 플로어를 보였고 1년 동안 260밀리언 이상의 프리캐시 플로어를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배당을 반이나 줄였음에도 14.31%의 배당금을 지급 중입니다. 최근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미드스트림 중에 다크호스라고 봅니다. PXD와 PE 파이오니어와 파슬리는 인원 감축을 계획 중입니다. 파슬리는 496명 중 10% 정도 해고할 거며 파이오니어는 정확한 해고 명수는 알 수 없지만 지난 6월에도 50명 정도를 해고했습니다. 파슬리는 2, 4분기 동안 356밀리언 갭 손실을 보였고 파이오니어는 439밀리언을 손실을 보였습니다. 파이오니어는 꽤 강력한 헤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1962년에 지질학자였던 하워드 파커와 엔지니어였던 조 파슬리가 같이 창업을 하기로 했는데 동전 던지기에서 파커가 이기면서 회사 이름을 파커 앤 파슬리로 정하고 후에 매사와 합병을 하면서 파이오니어로 개명합니다. 나중에 경쟁업체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글로벌 사업에 몰두할 때도 퍼미안에 있는 기존 우물들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파슬리 에너지의 창업자가 파이오니어 창업자 조 파슬리의 외손자이고 그의 아버지이자 조 파슬리의 사이가 당시 파이오니어의 CEO였습니다. 조 파슬리가 손자에게 퍼미안 지역의 엑기스인 109개의 미들랜드 유전을 선물하면서 시작한 게 파슬리 에너지라서 파이오니어와 파슬리의 합병은 항상 농담처럼 따라다닙니다. XEC 요즘 뜨는 뉴멕시코의 델라웨어 의전에서 주로 활동 중이고 아나다코에도 지분이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퍼미안 서쪽인데 동쪽인 텍사스의 미들랜드는 셰일 생산 단가가 가장 싼 지역 중의 하나로 셰일 수출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부채 비율이 업계 내에서 굉장히 좋은 편이고 2024년까지 빚 정산이었고 그 뒤로는 2027년입니다. 배당을 주고 나서 WTI 유가 30불대 초반이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가능합니다. 가진 에셋, 시총, 배당, 심지어 천연가스가 40%인 것도 OBB랑 많이 닮아있는 회사지만
사실 규모나 생산량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시총이 비슷한 이유는 아마도 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3분기에 3개의 새 굴착기를 설치해서 하반기 생산량이 늘어날 겁니다. XEC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 BLM, 뉴멕시코 토지관리국이 관리하는 면적에서 석유 채취 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는 점입니다. DVN, 대본은 현재 빚이 작년과 똑같은 4.28 빌리언 달러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1.47 빌리언이나 있는 현금 부자라서 실제 빚은 대략 2.8 빌리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바네셀 자산을 300 밀리언 달러에 팔았습니다. 대본은 지난 몇 년간 궁극적인 자산 매각으로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이글포드를, 2018년에는 이번에 판 것과 같은 바네셀 지역의 매물을 533 밀리언 달러에 팔았고 퍼미안 에셋을 또 215 밀리언 달러에 팔았습니다. 2019년에는 캐나다 자산을 CNQ에게 3.8 캐나디안 빌리언에 팔았습니다. 지금은 아나다코와 델러웨이가 핵심인데 생산은 델러웨이가 좀 더 많은데 매장량은 아나다코가 조금 더 많습니다. 꾸준한 매물 판매로 빚은 줄었지만 생산량도 같이 줄었습니다. 프리캐시플로우가 WTI 약 38불 정도입니다. DVN은 이번 매각 후 주주들에게 주당 0.26달러의 특별 현금 배당을 지불할 것이라고 합니다. DVN은 생각보다 주가가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때 2배였던 주가가 OBV랑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CPE는 작년에 자기 덩치만한 카리조 오일을 3.2 빌리언의 전부 주식 거래로 무리하게 인수했는데 코로나 유가 폭락을 맞으면서 지난 2, 4분기 동안 1.6 빌리언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1대10 주식 병합 소식으로 8월 내만 41.8%나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며 2023년 4월까지 빚 정상인 일이 없다는 건데요. 현재 겨우 7.5 밀리언의 현금과 신용거래는 총 1.7 빌리언 중에 1.25 빌리언을 이미 사용해버리고 겨우 250 밀리언 달러의 여유만 남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유가가 올라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것뿐인데 다행이라면 업체 최고 수준의 퍼미안과 이글포드 유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LPI나 CDV는 살아남는다고 보는데 CPE는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셰일 중에 다크호스라고 봅니다. MRO, 마라톤 오일의 프리캐시플로우는 대략 30불 초반대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회사 주력인 이글포드와 백현유전에서 생산 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춘 결과입니다. 해지가 있긴 하나 대부분 48달러의 풋옵션 매도 가격의 세 방향 컬러로 하방 보호는 제한적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